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주말 사이에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는데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게 맞습니까? 예, 오늘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공동변호인 중에 한 분이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출하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이 죄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다. 네. 그래서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외부 인사를 이제 위촉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예. 그 누구를 선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예, 장관에게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최할지 예. 그 부분을 이제 또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명쾌한 그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네. 수사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거꾸로 예.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리면 그러면 군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은 철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유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뭐 특별검사랄지 뭐 공수처 이관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국가 수사기관이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역 군인 신분에서 마냥 또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네.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현역 신분으로선 이것이 최선 아니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특별검사법을 만든달지 네. 뭐 다른 전향전 조치가 없다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판단 물론 그것이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판단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그 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는지 소집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것까지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물론 최종 입장이 미정이긴 하지만 예.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했다는 자체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매우 불공정하게 구성된달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네. 신청했으면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예. 된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 있는 분들이 예. 외압 없이 상식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면 네네. 이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금요일에 KBS 출연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네. 이걸 두고 지금 그 징계 들어간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요.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보규정이라는 것은 군을 대표해서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어야지 예. 지금
당장 본인의 어떤 그 억울함,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 언론을 이제 이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고규정 위반이라면,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중대한 무슨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에, 그걸 제보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방송에 생각이 듭니다. 나가서 군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 방어권 행사 차원이기 때문에 국방 홍보 훈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이제 네.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확립된 판례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규정을 해석해 보면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예.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러면 일단 징계위원회는 열릴 텐데 그럼 어떻게 여기에 출석해서 소명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그 또 다른 공동 변호인께서 그 징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예. 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징계하겠다는 건지를 좀 알려달라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 일단은 지금 소환 통보서에는 그 홍보 규정 위반만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인지 아니면 변호사님 잠깐만요. 고개를 조금만 예. 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약간 좀 통화 상태 안 좋아서 고개를 조금만 좀 그래요?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아, 지금은 괜찮은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잠깐만 끊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할게요. 예. 네, 지금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 수사,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끊었고요.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지금 저희가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결이 됐다 보니까 바로 연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리시나요? 그 상태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계로 규정을 했으면 수사 단원들도 지금 입건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그렇겠죠. 수계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데 아직 이제 뭐 1회 피의자 신문은 받았지만 자세한 범죄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느 범위를 그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8명인가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누구누구 빼라는 명시적인 요구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구명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법무관리관의 그 표현을 해석해 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의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그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법률적 해석으로 뭔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 외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간주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 담당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그 전에 이런 의견 표명이 있어도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압의 주체는 법무관리관입니까? 아니면 법무관리관 뒤에 더 센 외압의 주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무관리관은 본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박 단장님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차관의 또 의사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국방부 수뇌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차관 말씀하시니까 그 문자 메시지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완전히 얘기가 전혀 다른데 양쪽에.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듯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는 특정해서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피의자와 피의 사실을 특정하지 마라.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수뇌부의 뜻이 하나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변호사님은 국방부 수뇌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국방부 수뇌부의 단독 판단이라고 한다면 애당초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또 제일 이제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께서 혼자 이제 갑작스럽게 보고를 받으셨다면 모를까 사전 정보도 있으셨을 거고 거기에 배석자도 있고 또 배석자들한테 의견도 묻기도 했고 이런 일반적인 결재와 다른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네. 전혀 문제 없이 순리적으로 결재가 다 났고 심지어 이제 뭐 고생했다라는 이런 격려도 받았는데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게 번복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장관님은 직접 나서서 어떤 명확한 지시를 이 수사단장한테 내린 것이 없거든요. 변호사님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뒤에 국가안보실이 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지만 예. 박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법률 대리인인데 증거가 현재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만 언론 보도 브리핑 자료가 들어갔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브리핑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전달이 된 건 팩트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 단장께서 예.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서 그 언론 브리핑 자료가 그 대통령실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국가안보실에 브리핑 자료가 전달되는 건 현행 법률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약간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사 서류가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나 그건 좀 적절하냐 이 부분은 좀 더 그 부분은 좀 저희도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자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해석의 쟁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